그대가 갖고 있는 그 힘든 감정을 파고들어서 그 크랙을 파고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대를 조종하려고 하는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남자마녀 블레스입니다. 오늘은 많은 상담을 하면서 질문이 많았던 우리 연인 간의 사랑을 하는 인연법에 대해 느꼈던 부분을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언이 될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사랑, 인간관계,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왜 만나고 헤어질까요? 그리고 왜 사랑을 하면 싸울까요? 왜 누군가는 상대방에게 항상 매달려야 할까요? 그리고 이 아픔은 언제 끝날까요? 자,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대가 같이 듣고 싶은 사람과 공유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도록 말이죠. 첫 번째, 인연법에 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랄리타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사랑의 화신으로 나타내는 부처인데 보통 상담을 해보면 남성과 여성의 사랑이 시작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어떤 갖고 싶다는 욕망, 상대방을 그리고 외모로부터 이렇게 전해져 오는 그런 매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레임이 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스킨십이라든지.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다 비슷하긴 하지만 공감하고 사랑을 받는 마음이 조금 더 강한 그런 부분이 좀 더 큽니다. 그리고 느낌에 조금 의지를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관계의 시작점이 다르다는 점. 서로가 원하고 공감하는 포인트가 시작부터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게 되는데 이 속도가 또 다르신 분들이 조금 많이 아파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픈 말을 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남자가 먼저 나갔던 속도를 여자가 맞추기도 하고 여자가 너무 빠르게 갔던 속도를 남자한테 맞추기도 하고 자, 이 세상에는 완벽한 인연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완벽한 인연이라면 평생 싸우지 않는다면 그 커플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만날 때마다 싸우는 결국 아픔을 갖고 헤어지는 왜 나에게는 이상한 인연만 들어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 다음 카드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계의 균형. 자, 우리는 인연을 기다릴 때 자신을 섬겨줄 현모양처 또는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런 인연들은 말 그대로 동화 속에 있다고 카드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현실에서는 누군가와 만나게 된다면 설레임은 사실 잠깐이죠. 그리고 스킨십과 우리 여러분들 눈에 씌인 콩깍지가 벗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밥 먹을 때도 막 뭐 흘리는 것도 막 이렇게 예쁘고 너무 막 귀엽고 닦아주고 싶고 그랬는데 콩깍지가 벗겨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침 흘리는 것도 싫어요. 침 튀기는 것도 싫고 옆에서 숨 쉬는 것도 싫을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결혼한 지 오래되신 커플 분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군가랑 자꾸 이제 비교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내가 더 억울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상대방이 상당히 모질라 보입니다. 자,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끔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콩깍지가 벗겨지면. 자, 다른 커플들이 좀 행복해 보이시나요? 그런데 그들도 인간이라면 그대의 연애와 같이 똑같이 힘들고 상처를 받습니다. 자, 안 부러워하셔도 돼요. 자, 그렇다면 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콩깍지가 벗겨지더라도 같이 사귀고 행복하고 그런 인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아까 말씀드린 이 카드에서 조금 해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카드는요. 이제 여성의 모성애를 대표하는 부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지금 말을 하는 건 말 그대로 모성애죠. 자, 아무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내려놓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내려놓기. 자, 어떤 디보티 카드예요. 내려놓는 게 무엇이냐? 카드를 조금 보시면서 마음을 좀 안정을 시켜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인간관계에서 힘들었던 것들 조금 안정을 시켜보시고, 우리가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사주를 이렇게 풀어보면 인과 연이 부딪히는 그런 것들을 충과 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게 인과 연이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자, 그 개념의 기본은 화예요. 화, 불화. 우리 어떤 신화, 이제 북유럽 신화로 보면요. 이제 화성의 기운이라 그러죠. 마르스, 전쟁의 신, 부딪히는 거. 이제 화, 불화라는 건데, 부딪히고 싸운다는 거, 서로 사랑하는 인연뿐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나 쟤랑 만나기만 하면은 조금 많이 부딪히고 싸워요. 사주상 성향이 맞지 않아서 많이 부딪히는 관계도 있지만, 그 어떤 관계든 제가 이제 말씀드릴 공식을 적용하면요. 좋은 인연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역으로 걸러낼 수도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먼저 내려놓으셔야 된다 그랬죠, 아까. 먼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깨닫고 고치길 바라는 마음은 어쩌면 나만의 마음이고 나만의 이기적인 행동일 수가 있어요. 자, 누가 봐도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요. 만약에 그래도 나는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먼저 내려놓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두 번째, 자, 상대방에게 알려주세요.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여기 모성애를 나타내는 카드가 있었죠. 자, 지혜롭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자, 상대방의 행동으로부터 내가 느낀 점을 알려주셔야 돼요. 정말로 진지하게. 상대방은 그대가 기분이 나빴었던 그 포인트 또는 실망했었던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알려주셔야 됩니다. 말을 하셔야 돼요. 내가 너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기분이 나빴고 나는 이번에는 참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자, 의외로 이 과정을 되게 귀찮고 부담스럽고 무서워서 상대방이 무서워서 어떻게 나올지 이 과정을 당연하다는 듯이 상대방은 당연히 자기 잘못을 알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너는 무슨 잘못을 했는데? 한번 말해봐. 라든지 그냥 내가 화내면 나중에 알아듣겠지 라고 하시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찝어주고 내가 이 부분이 기분이 나빴다고 말을 해주고 하지만 난 지금은 내려놓겠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자,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대가 만약에 이 인연이 깨지더라도 미련을 가지지 않는 명분이 될 수 있어요. 또는 다음에 다시 이 부분 관련해서 말을 하더라도 그래도 그때 또 내려놓더라도 그래도 그때 내가 이랬었다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말을 해주는 행동이요. 상대방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배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네 번째, 상대방 관찰하기.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주고 대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잘못을 그대가 내려놓았을 때 내 마음에 품은 화를 조금은 내려놓고 상대방을 대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보통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하나, 너만 기분 나빴니? 나도 기분 나빠. 네가 이렇게 말한 부분이 나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이렇게 말을 해요, 상대방이. 그러면 그대도 사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말이 되는 부분에서. 자, 너무 우기는 거 말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대가 억울한 만큼 상대방도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대 역시 인정하기는 싫겠지만 관계에 있어서 완벽한 배려가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화난 포인트를 상대방이 모르듯이 상대방이 화난 포인트도 내가 모를 수가 있어요.
의외로 사소한 그런 어떤 다툼에서 서로 화난 포인트가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서로가 삐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서로 기분이 나쁜 부분을 교환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기분이 나빴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사과할게. 라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다음과 같아요. 자, 내가 잘못했어. 다음부터 안 그럴게. 자,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음을 맺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라고. 자, 당연하지. 네가 그렇게 잘못을 인정을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서로에 대한 마음은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이 단어로 확인을 하는 거지. 어디 나한테 그래서 그따위 행동으로 했어? 어디 나한테 그렇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었어, 너? 이런 식의 태도는요. 서로의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무반응, 무관심. 그대가 내가 기분이 이 부분에서 나빴어.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도 조금은 내려놓을 테니까 너는 어떤 부분에서 기분이 안 좋았니? 라고 물어봤는데 배려를 했는데 이 사람 무관심이에요. 무반응이에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는 그대가 마음의 정리를 하는 것이 빠릅니다. 자, 먼저 내려놓은 그대의 자세를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또는 자, 그 사람이 깨닫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시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그대가 그런 상대방의 태도를 굳이 고치려고 하는 그런 평강공주 같은 마인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은요.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그대를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힘든 감정을 그대가 갖고 있는 그 힘든 감정을 파고들어서 그 크랙을 파고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대를 조종하려고 하는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대를 힘들게 해놓고 보는 거죠. 그 와중에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을 자꾸 그대의 잘못으로 몰아가면서 그대의 멘탈을 흔들어서 힘들게 해요. 그대로 하여금 자신에게 기대게 하는 거죠.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는, 휘둘리지 않는 기본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자, 다섯 번째. 받은 만큼 해줘야 된다. 자, 보시면 강아지의 어떤 늑대의 탈을 쓴 부처가 춤을 추고 있죠. 자, 받은 만큼 해줘야 된다. 상대방에게 받은 만큼만 열어주세요. 테레사 수녀처럼 다 열어주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받은 만큼만 열어주세요. 그리고 사랑을 받은 만큼만 다시 돌려주시고 사랑을 먼저 주셨다면 그 사랑이 어떤 형태로 돌아오는지 보셔야 돼요. 자,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죠? 맞죠? 맞는 말입니다. 사랑에 조건이 있으면은 조금 너무 좀 현실적인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사랑의 조건이 없는 관계는요.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자, 용서와 이해는 배려를 기본으로 해야 되고 그대가 내려놓고 배려를 했는데 그 배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생 그대 자신을 잃고 상대방에게 끌려다닐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 관계가 되기 싫으시다면 내가 준 만큼 얼마만큼 돌아오는지 또는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주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 어떤 관계가 어느 정도 믿음이 쌓이기 시작을 하면 내가 무한으로 퍼져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잘못한다면 또다시 배려를 해주는 걸 보고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대가 너무 퍼주기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상대방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잘했을 때 더 잘해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자, 우리 인펀트 가니시라고 힌두교에서 귀여운 아기 코끼리입니다. 감정에 좀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자, 물론 연인마다 스타일이 다르시겠지만요. 서로 다른 세상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두 인연이 또는 우리가 뭐 젊은 친구들도 있죠.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근데 우리 여기 채널에서 평균적으로 다 30살이 넘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0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20년 넘게 살아온 두 인연이 부딪히지 않기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자, 이해하는 것도 사실 한두 번이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들을 안 하기가 힘들어요. 서로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자, 그럴 때는 이 말부터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라고 정말 사소한 일이라도 좀 고마워하고 조금이라도 배려를 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미안해하고 그리고 나를 챙겨주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면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문을 조금이라도 잡아줬어요. 문 이렇게 열릴 때 누가 상대방이 이성이 문을 이렇게 잡아줬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당연하다는 식으로 그냥 상대방을 대하게 된다면 상대방도 이런 부분에서 기분이 나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받는 건 당연해요. 그런 마음 갖고 남을 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대가 먼저 배려를 해주고 하셔야 상대방에게 그 배려를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사소하지만 어려운 말들입니다. 사실 이거는 비단 인연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사회에서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먼저 배려를 하셔야 돼요. 용기 내서 아까 말씀드린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라는 말을 용기 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어떤 큰 마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재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7번째, 재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많은 부처들이 있네요. 그죠? 자,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중에 인연을 맺고 사랑을 합니다. 보통 재회에 관해서 개인 상담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대를 정리를 했지만 그대는 아직도 그 아픔 속에서 허덕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보통 재회를 한다면 그대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과의 오해를 풀든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좋아하게 만들든지 내가 이성적인 매력을 막 높여서 이렇게 막 몸도 운동도 하고 살도 빼고 더 예뻐지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게 만들든지 또는 내가 질투를 하게 만들어서 나에게 다가오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론 이제 카드에서 조언을 해주는 대로 행하든지 상담을 해서 하지만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앞서 말했던 관계에 있어서 배려가 있었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대가 배려를 해줬어요. 근데 안 돌아왔어요. 또는 처음부터 둘 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 수 있는 노력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대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용서하고 이해를 해줬다면 정말 진지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니면 이런 분들 계세요. 부적을 써주세요. 비방을 해주세요. 할 수도 있겠죠. 기도도 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떤 본인에게 다시 업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들 그런 분들 계세요. 벌을 내려주세요. 상대방에게. 근데 그런 벌들은 아무래도 살을 날린다 그러죠. 그런 부분들은 무당들도 힘들어해요. 왜냐면 본인한테도 죄업이 쌓이니까. 근데 그런 마음보다는 그런 심판이나 어떤 상대방의 벌 받는 그런 부분들은 판사나 하늘에게 맡기고요. 본인은 마음을 정리하시고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물론 부딪혔을 때 상대방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럼 싸우셔야죠. 그럼 한마디 하셔야죠. 내가 억울한 게 있으면 한마디 하셔야죠. 근데 저 사람이 벌 받기를 바래요. 그렇다면은 내려놓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행하지 않는 한. 그런 한은. 자, 그래서 내려놓는 것도 용기입니다. 배려를 내가 받았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머리가 검은색의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아이고, 이 말이 아닌가? 자, 머리가 검은색인 짐승은 고칠 수가 없어요. 데려다가 본능과 본성과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배려를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배려에 대해서 보여주고 가르치실 수는 있겠죠. 서로 참아가면서 배워야 되니까. 근데 보통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본인이 피해를 많이 입은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이 배려를 받았던 그런 어떤 사랑을 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8번째 우주의 주인은 바로 그대입니다. 상당히 심오한 말이죠. 자, 와이타라 카드입니다. 좀 지혜롭고 중심을 잡고 있는 부처예요. 어떤 기운이 있어요. 남자마녀 블레스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는 모두 각자의 우주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요, 우리 각자의 우주는 다 중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우주와 내 우주가 부딪혔을 때 중력이 서로 끌리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그런 과정들이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에너지도 생기고요. 자, 연인이 되었다면 서로의 우주가 가까워질지언정 하나로 합쳐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내 우주는 나의 것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기적으로 나만의 우주를 고집하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배려하는 5대5의 영향을 끼치는 인연법을 두 분 다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우주에 그대의 우주가 흡수되거나 과도하게 상대방의 우주를 흡수하려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의 우주의 주인으로서 그대의 별들을 잘 지켜내실 수 있도록 이곳에서 기원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좋은 그런 어떤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죠? 행복한 인연, 진정한 사랑을 하실 수 있도록 남자마녀 블레스가 축복을 드릴게요. 이상 남자마녀 채널의 남자마녀 블레스였습니다. 그대의 영혼에 축복이 있기를. God bless all you.